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금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랜선 미식회 멜로디 가든의 손으로 이어집니다. 7월 1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한광훈련 3일차인 오늘 중화민국 대륙위원회는 중국의 한광훈련 비판에 대해 강한 국방력은 타이완 현상 유지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반박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해협 평화를 강조한 데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이념적 동반자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독일에서 열리는 2025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타이완 대표팀 선수단에 기를 수여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중화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주권 AI와 로봇을 활용해 고령자 돌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화민국 국군의 한광 41호 연례 훈련이 3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11일 타오위안시 루주구 주변에서 206여단 예비군 전력의 실전 동원 및 자위 전투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육군 제206여단은 이번 훈련에서 여단 전체 예비군 동원을 실시하며 3천여 명의 장병이 소집되었고 소집률은 98%에 달했습니다. 대대급 이하 소부대를 중심으로 실제 전장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적군 소부대의 기습을 모의하고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통해 임무 전환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206여단 지휘관인 전룽하오 대령은 이번 전면 소집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전략 지침에 따라 14일간의 실전 대비 훈련을 통해 부대 전투력 회복 및 지원 역량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판공실이 어제 10일 타이완 국군의 한광 41호 훈련을 비판한 데 대해 중화민국 대륙위원회는 오늘 11일 강력한 국방력이야말로 타이완의 현상 유지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반박했습니다. 량원재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중국이 마치 타이완은 군대나 국방력을 갖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인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1949년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방위태세를 지금에 와서 갑자기 독립 시도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타머 연구 정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해협 평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데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11일 환영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선언문에서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영국과 프랑스는 타이완 해협, 한반도,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평화, 그리고 지역의 자유, 개방, 자주성을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적으로 양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으며 이는 타이완 해협 평화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민주적 동반자들과 협력해 인도 태평양의 자유, 개방, 번영에 계속 기여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오늘 11일 까오슝 국가운동훈련센터를 방문해 오는 16일부터 독일 라인 루르에서 열리는 제32회 세계대학 경기대회 출전 타이완 대표팀에게 기를 수여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타이완은 총 196명의 선수를 파견하며 육상, 수영, 양궁, 체조, 배구, 태권도 등 15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라이 총통은 지난해 청도에서 열린 세계대학 경기에서 거둔 금메달 10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19개라는 기록은 타이완의 국제대회 사상 최고 성적이며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의 우수한 성적과 세계 야구 프리미어 12 우승 등 최근 타이완 체육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주요 선수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는 등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라이총통은 오는 9월 9일 국민체육의 날을 맞아 신설되는 체육부 출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전 국민체육과와 국가운동산업발전센터도 출범해 타이완의 체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국민 생활 체육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타이완이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인 가운데 노인 돌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원은 지난해부터 고령화 과학기술 산업 행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본부처 자원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하 국화회는 11일 성과 발표회를 열고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국화회는 지난해 여러 공개 자리에서 올해 말까지 건강복지 산업의 매출이 3천억 뉴 타이완 달러, 한화로 약 1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청원 국화회 주임위원은 앞으로 주권 AI와 로봇을 적극 활용해 고령화 과학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촉진하고 고령 운전자 문제 해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과거 타이완은 부품 생산에 주력해 온전한 산업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 기업에 의존해야 했으며 그 결과 안정성, 사후 수리, 품질 불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타이완 자체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전력하고 있고 건강한 타이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리 뉴스 진행의 안우산 서승임이었습니다.